박정수는 손에 쥔 사진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잊었다고 믿었던 그 얼굴이 돌연 한동석의 책상 위에 나타났다. 박정수는 숨을 삼켰다. 아니, 삼키지 못하고 그 숨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 사진은 그녀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한동석은 무심히 물었다. 장모님, 이 사진 속 남자 혹시? 박정수는 대답 대신 손을 떨었다. 한동석이 사진을 발견한 건 우연이었다.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일기장 사이에 끼어있던 한 장의 사진. 장모 박정수의 젊은 시절, 그리고 그녀 곁에 선 남자. 그 남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족 사진에 등장한 적 없는 인물이었다.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한동석은 어떤 직감에 사로잡혔다. 왜? 이 사진은 숨겨져 있었을까? 한동석은 장모에게 묻기로 했다. 그 시각 공주실은 한동석의 호텔에 들렀다. 사우나와 마사지를 자주 다니던 그녀는 우연히도, 아니 필연처럼 또다시 박정수와 마주쳤다. 낯익은 긴장감. 공주실은 특유의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갔다. 또 만나네요. 우린 참 인연인가 봐요. 박정수는 인상을 찌푸렸다. 공주실은 말을 이었다. 뭐, 우리 둘 다 같은 사람 장모가 될 처지니 이제는 허심탄회하게 지내도 되지 않겠어요? 박정수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장모였던 건 과거의 일이야. 그 아이는 이제 없잖아. 공주실은 짧게 웃었다. 그래서 내가 이기게 된 거네요. 미안해요, 여사님. 그 말은 박정수의 감정을 일순간 찢어버렸다. 그 아이를 잃은 고통 위에 올라선 걸 자랑이라고 생각하다니 이 여자 인간이긴 한가. 박정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떠났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남아 박힌 듯 들러붙었다. 내가 이긴 거네요. 정말 그녀가 이긴 것일까? 박정수는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 한동석에게 사진 한 장을 받았다. 이게 어떻게 자네 손에 있었나? 한동석은 조용히 말했다. 아내가 남긴 유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장인어른이 아닌 걸 압니다. 박정수는 고개를 돌렸다. 숨기려던 비밀이 너무도 허무하게 드러나 버린 순간이었다. 맞아. 그 사람은 자네 아내의 진짜 아버지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오래된 기억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 사람은 내 첫사랑이었지. 서로 사랑했어. 세상 누구보다. 하지만 결혼은 허락받을 수 없었어. 우린 결국 도망치듯 함께 밤을 보냈고 난 아이를 가졌지. 박정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약속한 날 사라졌어. 아무 말도 없이. 마치 연기처럼. 내가 배신당한 건지 무슨 일이 생긴 건지도 알 수 없었지.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고 난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어.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지금의 남편은 모든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걸 끝내 넘어서지 못했지. 한동석은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내는 자주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사랑받지 못한 기분이었다고. 누구에게도 제대로 안겨본 기억이 없다고. 박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 내가 안아주지 못했어. 미안하단 말을 한 번도 못했어.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지도 못했지. 내가 만든 상처인데 난 외면했어. 그게 그 아이를 더 아프게 했을 텐데.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껴안았다. 이젠 늦었지만 이 사진만은 놓지 않을 거야. 그러나 박정수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공주실은 한동석 아내의 유품을 몰래 뒤지고 있었다. 그리고 일기장을 발견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죽으면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할 진실이 있어. 그건 나와 엄마만 아는 비밀이야. 내가 무너졌던 그날 진짜 이유는. 공주실은 그 문장을 읽고 멈칫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진짜 이유? 뭐가 있었던 거야? 이게 뭐지? 공주실은 곧장 일기장을 가방에 숨겼다.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뛰었다. 이 아이가 죽은 진짜 이유 그게 뭐지? 내가 모르는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녀는 유품을 뒤지다가 뜻밖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흰색 봉투 등기 우편. 보낸 사람의 이름은 낯익었다. 박재명. 박정수의 첫사랑. 그리고 사망 처리된 줄로만 알았던 남자. 공주실은 봉투를 뜯었다. 그 안엔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있었다. 정수야, 나 살아있어. 그때 떠난 이유 언젠가는 말할게. 하지만 그 아이를 지켜줘. 그 아이는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했던 아이야. 공주실은 숨을 들이켰다.
사진도 일기장도 이 메모도. 모든 퍼즐 조각이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다. 그 아이는 왜 죽은 거지? 그 남자는 왜 돌아오지 않았던 거야? 공주실은 손에 쥔 봉투를 꼭 쥐었다. 그리고 입가에 의미 모를 미소를 그렸다. 재밌어지겠네. 이건 내가 써먹을 수 있겠어. 그녀는 조용히 일기장을 닫고 방을 나섰다. 한동석은 책상 앞에 앉아 가족 사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전하네의 웃음, 슬픈 눈빛, 장인어른의 굳은 표정.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 가족에 얽혀버린 과거의 그림자. 한동석은 문득 깨달았다. 이 가족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군.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박재명. 한동석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그 너머로 들려온 낮고 차분한 목소리. 나는 당신의 진짜 장인어른일지도 모릅니다. 한동석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낮은 숨소리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목소리는 낯설고도 낯익었다. 죽은 아내가가 평생 그리워했을지도 모를 그녀의 진짜 아버지. 나는 지금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수 씨가 아니 박 여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군요. 한동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손에 힘이 풀려 전화기가 턱 밑으로 떨어졌다. 무언가 거대한 진실이 그의 머리 위로 덮쳐오고 있었다. 그 시각 공주실은 몰래 복사해둔 일기장을 호텔방 침대 위에 펼쳐놓고 있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엉킨 조각들을 풀어가며 입꼬리를 올렸다. 이걸 잘 이용하면 박정수 그 여자도 한 회장도 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박정수는 호텔 로비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보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정수야. 박정수는 숨을 멈췄다. 박재명? 50이 훌쩍 넘은 사내의 눈엔 그 시절과는 다른 고요함이 서려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지갑 하나와 오래된 반지 하나가 들려 있었다. 박정수는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먼저 쏟아졌다. 어떻게 살아 있었어? 왜 그때? 박재명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 내 아버지가 날 불렀어. 칼을 들고.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더군. 내가 다시 널 찾는 날엔 그 칼을 내 목에 박겠다고 말했지. 그래서 널 지키려 떠났어. 처음엔 며칠만 피하자는 생각이었는데 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갔고 기억까지 잃었지. 기억이 돌아온 건 3년 전이야. 박정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 아이 죽었어. 아무도 안아주지 않았거든. 날 원망하면서 죽었어. 같은 시간 공주실은 한동석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회장님, 우리 이제 솔직히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죠? 당신 아내. 그 아이는 그냥 병으로 죽은 게 아니야. 당신도 알고 있잖아. 한동석의 눈이 흔들렸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공주실은 유품에서 찾은 일기 복사본을 그의 책상 위에 던졌다. 읽어봐요. 당신 아내가 죽기 전에 무슨 고통을 겪었는지, 누구한테 쫓기고 있었는지. 한동석은 눈을 부릅떴다. 종이 위에 문장을 읽은 순간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박정수는 박재명과 단둘이 호텔 근처 낡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박재명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누군가 날 찾아왔었어. 박정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누가? 그 얼굴은 기억 못하겠어. 그리고 며칠 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박정수는 손을 움켜쥐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살해당한 거야? 한동석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아내의 일기장은 그동안 아무도 알지 못했던 내면의 고통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그는 읽고 또 읽었다. 일기장 속의 문장은 불안했고 외로웠으며 끝내는 절망적이었다. 누군가가 나를 따라다닌다. 엄마는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어. 아빠도 아무 말이 없어. 왜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 거야?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질문이 자기 심장을 쥐어뜯는 것만 같았다. 공주실은 책상 맞은편 소파에 앉아 조용히 다리를 꼬았다. 그녀의 표정은 한동석과 달리 침착했다. 오히려 모든 퍼즐이 자신의 손 안에 들어온 듯한 냉정함이 감돌았다. 아내분 참 조용한 사람이었죠. 늘 웃는 얼굴이었지만 난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몰랐어요? 난 여자의 직감으로 알아요. 눈 속엔 항상 말 못할 무언가가 있었어요. 늘 누군가를 의식하듯 긴장했죠.
당신조차 그걸 못 느꼈다는 게 놀라울 뿐이에요. 공주실의 말은 날카로웠다. 한동석은 고개를 들었다. 그 두려움의 정체가 장모님과 관련 있다는 겁니까? 공주실은 말없이 일기장 복사본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직은. 장모님께 이걸 보여줄 생각이십니까? 글쎄요. 그건 상황을 봐야죠. 진실이라는 건 원래 때로는 무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당신도 알고 있죠? 그 여자는 뭔가 더 숨기고 있다는 걸. 공주실이 나가고 사무실엔 고요만 남았다. 한동석은 손끝으로 사진 틀을 만졌다. 아내가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가시처럼 느껴졌다. 박정수는 집 안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박재명과의 만남 이후 그녀의 심장은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뛰고 있었다. 사진 한 장, 메모 한 줄, 그리고 그의 얼굴.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고 그 모든 과거가 뒤늦게 덮쳐왔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한동석과의 만남을 약속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했다. 한동석의 얼굴엔 다 읽힌 표정이 떠 있었다. 장모님, 저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아내가 친아버지를 모른 채 자랐다는 것. 그리고 어릴 때부터 스스로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껴왔다는 것도. 박정수는 눈을 피했다. 그 아이는 항상 조용했어. 말을 잘하지 않았지. 나한텐 특히 더. 무언가를 말하려다 삼키는 아이였어. 그래서 난 항상 두려웠지. 그 아이가 날 미워하지는 않을까? 날 엄마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쩌나. 그게 다였습니까? 한동석의 말은 조용했지만 무거웠다. 박정수는 컵을 내려놓고 입술을 다물었다. 그러고는 마침내 말을 꺼냈다. 그 아이가 죽기 한 달 전쯤이었어. 내게 편지를 한 장 보냈더군. 만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솔직히 난 무서워서 피했네. 그 아이의 눈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 무슨 이야기를 하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 하지만 그 아이가 무언가 알았던 건 분명해. 출생의 진실에 대해. 어쩌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한동석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아내의 죽음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어떤 진실을 감추기 위한 결과였을 수도 있습니다. 박정수는 순간 숨을 멈췄다. 누군가 그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뜻인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을 보면 그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박정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그녀는 손을 떨며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 사진은 그 아이가 내게 마지막으로 건넨 사진이야. 누군가가 몰래 집 앞에 두고 간 걸 그 아이가 주웠다고 했지. 그 남자 박재명과 함께 찍힌 내 사진. 한동석은 사진을 받았다. 그리고 곧바로 깨달았다. 이 사진 아내도 갖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유품 속에서 나왔습니다. 아내는 그 사진을 자기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두고 있었어요. 장인어른이 아닌 친아버지를 기억하려 했던 거죠. 아무도 모르게. 박정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아이는 끝까지 혼자였던 거야. 알고 싶었던 진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함께해주지 않았어. 한동석은 조용히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따뜻함이 아니라 깊은 죄책감이 감싸고 있었다. 그날 밤 박정수는 오래된 편지함을 열었다. 먼지 쌓인 엽서, 오래된 수첩, 그리고 남편과의 사진들. 그 모든 것 위에 한 통의 익명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등기 우편도 아니고 우표도 붙어 있지 않은 그것은 누군가 손으로 직접 넣고 간 듯 했다. 박정수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단 한 줄. 진실을 입에 담지 마라. 그 아이가 죽은 것 우연이 아니었으니.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누가 이 말을 남긴 걸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공주실 나야.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 공주실은 호텔 라운지 구석 자리에 앉아 박정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찻잔을 들고 멍하니 한 회장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때 박정수가 다급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이 편지 누가 보낸 걸까? 날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공주실은 편지를 받아 조용히 읽었다. 그리고 당연한 말투로 답했다. 이건 협박이에요. 당신이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증거죠. 박정수는 눈을 떴다. 그 아이는 뭔가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나와 관련된 과거만은 아니었어요.
공주실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손가방을 열어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그 아이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거예요. 당신도 이걸 들어야 할 때예요. 박정수는 녹음기를 들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 나 알고 있어요. 당신이 말하지 않았던 진실. 그리고 공주실이라는 여자 예전부터 이상했어요.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처음 왔던 날 아빠가 날 불렀죠. 절대 그 여자 근처엔 가지 말라고. 녹음은 거기서 끊겼다. 박정수는 손에서 녹음기를 떨어뜨렸다. 공주실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알겠죠? 내가 이 집안에 들어오려는 이유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거. 박정수는 녹음기를 집어들지 못한 채 공허한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의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 건 오래된 죄책감만이 아니었다. 자신이 감추려 했던 진실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절망이었다. 공주실은 자리에 앉은 채 한숨처럼 말을 흘렸다. 그 아이는 끝까지 당신을 기다렸어요. 말해주길 바랐던 거죠. 왜 자신이 외톨이처럼 자라야 했는지, 왜 늘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는지. 박정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애가 내게 전화했을 때 정말 망설였어.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용기를 냈던 날이었는데 나는 또 도망쳤어. 또 외면했어. 공주실은 그녀의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젓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물었다. 당신이 그렇게 망설이게 만든 게 단지 과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아이가 진실을 완전히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까 두려웠던 거겠죠? 박정수는 고개를 숙인 채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눈물이 아니라 오래된 죄와 후회가 새어나오는 듯했다. 난 그녀를 안아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어머니라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무례한 일 같았지. 나 스스로 나를 엄마라고 부를 수 없었어. 그래서 계속 딴 사람처럼 군 거군요. 딸을 어색하게 바라보며 모르는 사람처럼 선을 그은 거군요. 공주실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오래전부터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 집안 어딘가에 미묘한 균열이 있다는 것을. 처음엔 한 회장을 위해, 그 다음엔 그 아이를 위해, 이제는 스스로의 존엄을 위해 진실을 알고 싶었다. 잠시 후 공주실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였다. 박정수가 문득 물었다.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이 아이의 과거를 파헤치는 거죠? 당신이 왜? 공주실은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되물었다. 정말 몰라서 묻는 거예요? 박정수는 눈을 떴다. 그 아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 그게 나였어요. 박정수의 숨이 멎는 듯했다. 왜 당신이? 그 아이는 당신 대신 나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이 도망칠 걸 알았던 거죠. 당신이 또 회피할 걸 그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공주실은 다시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덧붙였다. 내가 왜 이 집안에 들어오려는지 그 이유를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단순한 감정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것도. 한편 한동석은 아내의 낡은 수첩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다. 날짜가 하나씩 지워져 있었고 마지막으로 남은 날 옆엔 작고 조심스럽게 써둔 글씨가 보였다. 그날 진실을 말하라고 해야지. 엄마가 먼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다 밝혀야 해. 그는 손끝으로 글씨를 따라 문질렀다. 그녀가 마지막까지 기다린 그날은 오지 않았고 대신 그녀의 목숨이 사라진 그날이 되어버렸다. 문득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고자동.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오래전 호텔 감시 영상 중에 삭제 요청된 기록이 하나 있었는데 최근 시스템 복구하면서 일부가 복원됐습니다. 그날 사고 당일 밤의 영상도요. 한동석은 숨을 멈췄다. 복원된 영상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제 노트북에만 있습니다. 혹시 직접 보시겠습니까? 1시간 뒤 호텔 한쪽 창고 안. 조명이 어슴푸레한 공간에서 고자동은 노트북을 꺼내 조심스레 재생 버튼을 눌렀다. 한동석의 시선은 화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흑백의 영상 속 누군가가 호텔 옥상 난간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분명히 그녀였다. 그리고 잠시 뒤 다른 누군가가 뒤따라 나타났다. 얼굴은 모호하게 가려졌지만 그 체형과 걸음걸이는 너무도 익숙했다. 박정수. 아니었다. 한동석의 숨이 턱 막혔다. 그 사람은 공주실이었다. 영상이 갑자기 끊겼다. 고자동이 당황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만 복원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한동석은 눈을 감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공주실.
그녀가 왜? 그 순간 그의 기억 속에 오래전 묻어두었던 한 문장이 떠올랐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쪽지에 적혀 있던 말. 그 여자가 나를 안다고 했다. 하지만 난 그 여자와 단 한 번도 마주한 기억이 없다. 그 시각 공주실은 집 안거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 서늘한 얼굴을 한 채 입가에 알 수 없는 웃음을 띠고 중얼거렸다. 나는 널 잘 알고 있었어. 내가 날 몰랐을 뿐이지. 박정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새어드는 희미한 불빛은 과거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공주실이 남긴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내가 왜 이 집안에 들어오려는지 곧 알게 될 거예요.